네, 일주일에 한 번 오시는 분이죠. 오늘은 김태성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투자의 아이디어를 준비하셨는지 들어볼까요? 네, 일단 오늘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러 왔는데 사실 아마 구독자분들이 이번 주 내내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서 들어보지 못한 내용들을 좀 위주로 정리를 해왔고 어제 이제 저녁 미국 증시에 대한 이야기도 짧게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통 지수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걸 좋아하지는 않은데 어제 아무래도 이제 매크로 기조가 조금은 변화가 있다 보니 많은 분들이 고민하실 것 같지만 저는 그래도 우리나라 증시는 나름의 어떤 선방을 좀 해줄 수 있지 않겠는가. 근거는 두 가지로 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M7 기업들의 조정은 나왔지만 러셀 지수가 반대급부로 굉장히 상승을 했다라는 것. 그러면 수급이 미국 시장에서 엑시트 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M7에서는 엑시트가 일부 되었지만 그 자금들이 시장 밖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시장 안에서 돌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긍정적으로 봐도 괜찮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해서는 결국 이제 9월 달로 이제 확정이 되어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미 올랐던 종목군들에 대한 변동성이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저는 충분히 그 변동성을 이용해 본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대비 상대적으로 덜 오르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 조금은 더 많지 않겠는가라는 이야기를 짧게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자료부터 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였던 것 같아요. 2차 전지 관련주의 이제 대장인 테슬라가 바닥권에서 반등이 나오면서 또 이제 굉장히 좋은 데이터를 우리에게 두 가지를 선물을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YOY 대비로 테슬라 인도량이 굉장히 또 늘어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한 번 더 확인을 시켜줬고 두 번째, 인도량도 인도량이지만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수요가 전분기 대비 거의 2배 가깝게 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상황이다 보니 이번 주 우리나라 에너지 저장 장치 관련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2차 전지 관련주들 안 올랐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상반기에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엔캠도 그렇고요, PNT도 그렇고요, 중앙첨단 소재도 그렇고 뭐 솔루스 첨단 소재도 그렇고 이런 기업들이 먼저 움직였기 때문에 사실은 2차 전지가 전체적으로 못 올랐다라기보단 과거에 굉장히 영광을 가지고 있었던 기업들 외에 종목군들이 움직였었던 상황. 그런데 이제 이 종목군들도 이제 슬슬 다시금 이제 자리를 또 잡아가는 와중에 트리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ESS 에너지 저장 장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테슬라에서도 이제 한번 확인을 했죠. 그러니까 뭐 10% 20% 는 게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 상당히 증가했네.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2배로 확 늘어남을 좀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좀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에너지 저장 장치도 AI 생태계 확장에 따른 수혜주라고 저는 여실히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제 설치량도 많아지는 것도 이제 포인트겠죠. 일단 우리나라 같은 기준으로 좀 보면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우리나라는 남해 쪽에서 많이 생산이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전체에서 전기를 많이 쓰는 쪽이 남쪽인가요? 그건 아니거든요. 용인이라든지 기흥이라든지 반도체 공장이 있는 쪽, 혹은 그렇죠. 울산 자동차 공장이 있는 쪽. 그러니까 에너지를 생산되는 쪽과 사용하는 쪽의 거리가 멀잖아요. 그러면 이 에너지를 모았다가 보내줘야 하는 지금 이 장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은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에너지 저장 장치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또 이것을 이동하게 되면 전력기기, 전선주들이 지금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력기기라든지 전선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뭐 텐베거가 지금 많이 나오는 섹터이기도 하고 굉장히 폭발적인 상승세를 좀 보였는데 그에 반해 에너지 저장 장치 관련주들은 이제 막 태동 단계다라고 저는 보여지기에 우리가 조금은 더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테슬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슬라도 이제 전기차에 대한 시장 점유율이라든지 그동안에 보였었던 어떤 독보적인 모습을 좀 많이 내려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른 쪽에서 상생할 수 있는 혹은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부분을 좀 강조하는 것 같은데 그 기준 중에 하나가 바로 에너지 저장 장치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나라에 가져왔을 때 충분히 관련주들은 꼭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또 우리나라뿐 아니라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지금 에너지 저장 장치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 그 중에서 글로벌 탑티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플런스라고 하는 기업이거든요. 네. 이 플런스라고 하는 기업의 수주 잔고,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을 보더라도 계속해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산업은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이고, 만약 이것을 우리나라 기업의 이제 주가로 가지고 왔었을 때 반영을 못 받았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이라도 좀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플루언스 글로벌 탑티어가 여전히 높은 수주 잔고를 유지하고 있어서 이쪽에 대한 관심도는 장기적으로 저는 보셔도 괜찮다. 자, 그럼 결국 LG 에너지 솔루션이냐 삼성 SDI냐 말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제가 뉴스를 뽑아왔는데 앞서서도 이제 공교롭게도 대표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최근에 보면 뉴스들이 다 뉘앙스가 안 좋습니다. 그렇죠. 안 좋은데 아이러니하게 주가는 바닥에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의 생각은 공통적으로 두 가지죠. 첫 번째, 여기서 더 큰 악재가 있을까? 그렇지. 그리고 두 번째, 여기서 빠르게 올라오진 못하더라도 시간을 들이고 투자한다라고 하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겠다. 이런 어떤 투심이 좀 작용이 되면서 최근에 테슬라의 반등도 물론 그 기폭제가 됐겠죠. 일단 그런 것들이 모여지면서 LG에너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I와 같은 기업들의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쪽보다는 이쪽에 이제 제품을 납품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이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LG엔솔, 삼성 SDI 이미 물려 계신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는 이쪽에 대해서 신규 매수 혹은 이제 신규 전략을 이야기 드리는 것보다는 이들에게 지금 ESS 에너지 저장 장치를 공급함으로써 성장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어떤 기업이 있을까, 이거를 좀 체크를 해드려 보면 최근에 한중 CNS라고 하는 기업들이 많이 거론이 되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업에 대해서는 좀 물음표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ESS 에너지 팩이라기보다는 순행식이 접목된 ESS 에너지 이제 팩을 좀 만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대중성보다는 기술적으로 조금 더 높은 단계. 그러니까 배터리로 좀 비교를 해보자면, 지금 에너지 저장 장치는 예를 들어서 LFP가 많이 필요한데 지금 NCM 계열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중 CNS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서 추후에는 가장 좋은 기업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당장의 대중성이라든지 상용화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조금은 저는 물음표가 있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반면에 이제 서진 시스템이 가장 많이 거론이 됩니다. 그랬죠. 그죠? 자, 서진 시스템이 왜 그렇게 많이 거론이 되냐면, 작년 이맘때쯤만 하더라도 서진 시스템은 뭐였죠? 통신 부품주였습니다. KMW, RFHIC, 오이솔루션 이러한 기업들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였거든요. 하지만 이제 올해 초에 이제 1분기에 어떤 부분을 이제 우리에게 확인을 시켜줬냐면, 전체 매출에서 지금 ESS 장비 쪽의 매출 비중이 60%나 지금 늘어났음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그러다 보니 올 초부터 서진 시스템이 다른 통신 부품주와는 다르게 급등을 하는 상황인데, 자, 이 기업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생산하는 주력 제품을 좀 쉽게 바꿀 수 있는 본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본업을 가지고 있냐면 알루미늄 다이캐스팅이라 그래서 알루미늄을 녹여서 어떤 특정한 틀에 이제 고압을 통해 갖고 찍어서 이제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인데, 사실은 그동안에 통신 부품만 했다가 배터리 팩 케이스 금형을 가지고 와서 이제 배터리 팩 케이스를 이제 찍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굉장히 높은 수요를 보이고 있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시기가 잘 맞아서 서진 시스템의 어떤 실적이라든지 주가가 정말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이 기업은 사실 조금은 불확실성적인 모습이 딱 하나 있죠. 최근에도 분할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러다 못했죠. 네. 아니, 전체 매출의 60%가 되는 이 사업을 분할해서 떼 나가면 나머지 사업부로 자생할 수 있느냐? 안 된다. 그런 이야기가 좀 있었던 상황이라서 참 조그만 기업들이 자꾸 대기업의 못된 거를 배우려고 그래. 그게 문제입니다. 참. 우리나라 대기업들 그럴 때마다 좀 벌금을 세게 매겨야 되는데 안 그러니까 너무 솜방망이 처벌을 하다 보니까 참 중소기업들도 그렇게 좀 따라가는 모습들이 있어서 굉장히 속상해요. 왜냐하면 이제 주식 투자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최소 수개월, 뭐 길면은 뭐 수년 동안 투자를 하면서 그 기업과 같이 성장하는 느낌을 받아야 되는데, 요새 우리나라 K국장 같은 경우에는 그건 모르겠고 나는 요 잠깐의 시세를 좀 즐기겠다 하시는 어떤 분들도 너무 많아졌고, 또 이 유동성이 부족해서. 그렇죠. 또 어떻게 보면 그게 틀렸다라고도 할 수 없는 게, 주식시장에서는 수익이 다 많이겠습니까? 아니 그리고 버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좀 중장기로 가기 위해서 버티면 꼭
이거 맞아요. 팔아가지고 또 딴 데로 가고 맞아요. 기관서부터.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 또 빠지니까 맞아요. 이게 몇 번 반복되면 아 수익이 났을 때 맞아요. 팔아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그렇죠. 거죠. 더군다나 글로벌 미국 기업은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주면서 같이 가는데 우리나라는 참 그런 게 부족해서 속상한 상황이긴 한데 일단 서진실생 같은 경우에는 매출 구조 자체가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쪽으로 집중이 되어 있어서 충분히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는 있지만 기업 내에 아무래도 이제 주주들의 이득을 위해서 좀 움직이려는 모습들이 많이 부족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저는 길게라기보다는 뭐 기존에 낮은 가격에 사신 분들은 조금 더 보셔도 되겠죠. 하지만 현재 구간에서 관심 있게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단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보시는 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죄송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렌텍이라고 하는 기업을 여러분들이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렌텍 주식을 제법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전자담배가 처음에 상용화되면서 가장 어떤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기업이 바로 이제 이렌텍인데 이렌텍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이 배터리 팩케이스 산업을 하기 위해서 공장 증설을 시도를 했고 그것들이 올해 마무리가 되면서 이 배터리 팩케이스의 실적이 굉장히 좀 잘 잡힌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플루언스가 아니죠. LG를 통해서 지금 전량을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 당연히 이제 확실한 고객사가 있기 때문에 이렌텍이 그동안에 관련형 전자담배라든지 모바일 쪽을 통해서 참 투자자들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는 실적 그것을 저는 개선을 해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지금 LG도 그렇고 삼성 쪽도 그렇고 배터리 쪽의 투자는 안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하긴 해야 되고 또 함으로써 뭐 2차 전지 전기차가 다소 이제 조금 주춤하는 그 사이에 그래도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 시장이 지금 ESS 에너지 저장 장치로 누가 봐도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좀 연관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만약 여러분들이 ESS 에너지 저장 장치를 보신다라고 하면 조금은 작은 기업이지만 렌테카 같은 기업들도 바닥권에서 출발했을 때 저는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생각이 들고 있고 가장 핵심 기업은 저는 암호 그린텍일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듭니다. 결국엔 지금 우리가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시발점은 뭐였죠? 바로 테슬라가 이번에 보여준 데이터로부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뭐 돌고 돌아서 우리가 HBM도 마찬가지지만 돌고 돌아서 관련주를 매매하는 게 아니라 엔비디아를 매매하는 게 맞고 맞죠. 비만도 돌고 돌아서 뭐 관련주를 하는 게 아니라 일라이릴리 노보노디스크를 하는 게 맞잖아요. 사실 ESS 에너지 저장 장치도 그렇게 보면 돌고 돌아서 테슬라나 플러언스를 하는 게 맞는데 일단 그렇게 투자를 하시기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라든지 리비안 이쪽에 직접적으로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암호 그린텍이라고 하는 기업이 오히려 저는 더 현재 구간에서 그러니까 지금 주가의 위치가 낮은 게 저는 가장 포인트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특히 지금 테슬라가 어제 장 출발만 하더라도 추가적인 상승력을 좀 보여줬었어요. 하지만 장 중후반부에 8월 8일 날 뭐 예정이었었던 로보택시가 갑자기 연기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지금 급락이 나온 건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모르는 상황에서 저는 굳이 고점에서 지금 여기서 더 갈까 말까 고민되는 종목군들을 가지고 있으실 바에야 낮은 위치에서 출발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을 저는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저는 아모그린테크 같은 기업들도 지금은 좀 보실 때가 되지 않았나. 결국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실적이지만 그동안 소외됐었던 종목군들의 반란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한번 정리드렸지만 LG 디스플레이, LG전자, 뭐 삼성전기 이러한 기업들도 바닥 대비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안 좋은 악재는 없다. 여기서 더 이상 또 안 좋은 실적이 있을까? 그런 구간에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 저는 2차 전지도 마찬가지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제 대형주이고 기존에 물려 계신 분들이 많아서 저는 중소형주 쪽에서 찾아본다면 아모그린테크 같은 기업들이 다소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차트를 좀 길게 보면 지금 구간에서는 그렇게 막 부담 없는 구간입니다. 네. 부담 없다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 하단이 이탈되면 손절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에게는 저는 굉장히 좋은 이치. 뭐 아모그린텍뿐만 아니라 이렌텍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ESS의 에너지지만 한중 NCS처럼 주가의 위치가 고점에 있는 종목군들보다 지금은 주가의 위치가 낮은 위치에서 출발을 보이는 종목이 다소 안정적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구독자분들이 잘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게 제가 편을 가르는 것이 아니고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누가 더 확률적으로 투자자들에게 스트레스 없이 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일단 오늘과 다음 주는 이렇게 주가의 위치가 낮은 위치에서 출발하는 기업이 더 유리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오늘 한번 정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모그린텍 이 기업 정보를 보니까 네. 지금 매출 구성이 ESS가 2023년도에 35% 정도 차지했네요. 네. 근데 전년도 22년도에는 22.45%. 그 비중은 계속 높아지는데 늘어나고 있죠. 예, 근데 그 코멘트를 보니까 고비용으로 인해서 맞아요. 실적 악화? 네. 이 부분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고비용이 들었는가? 영업비가 들었나? 뭐가 들었나? 증설에 대한 이슈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다수의 지금 ESS 배터리 팩케이스 기업들이 이 초대형 금형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투자라든지 또 증설에 대한 이슈가 좀 있어서 저는 만약 이번 분기에 앞서 이제 대표님께서 찝어주신 포인트가 정말 중요한 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영업이익률이 YOY 혹은 QOQ 대비 더 늘어나는 모습만 확인을 해준다면 저는 굉장히 좋은 성과를 좀 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이렌텍은 그 ESS 관련해서 뭐 그렇게 특별한 어떤 매출의 비중이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높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부터 잡힐 겁니다. 이제부터. 네. 그러니까 그게 시작이 되는 그거를 이제 모멘텀으로 볼 것이냐, 그쵸. 기대감 시장에 네. 혹은 그 이미 ESS와 관련해서 정확한 ESS의 뭐 어떤 제품인지 모르겠는데 배터리를 감싸는 케이스를 만들어요. 이 기업들은. 그 그래요. 안에 뭐 리튬이라든지 이런 거는 LG엔솔이라든지 LG화학들이 다 하는 거고요. 그것을 감싸는 팩케이스는 이런 기업들이 하고 있는 거죠. 네. 여기가 계속 매출 비중도 계속 높아지고 있고 이미 잘 하고 있는 네. 이익은 떨어지지만 그렇죠. 아모그린텍이냐 네. 이걸 이제 시장의 기대감과 여러 가지를 보면서 판단을 잘 해야겠네요.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저기서 많이 또 강의도 들어보시고 그리고 또 기법이라고 하는 것도 많이 또 체크해 보시고 적용시켜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좋으십니까? 이거는 저희 클래스반의 강점이 될 겁니다. 네, 섹터 분석을 왜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섹터가 갔었을 때 이를 어떻게 초기에 접근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에 따른 키포인트들을 알려드리고요. 김 대표는 이렇게 상업 분석한다. 그리고 또 거기서 종목을 찾는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 그리고 그에 따른 효과들을 충분히 노리실 수 있게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관심 종목까지 같이 스터디를 하시면서 충분히 시장을 끌어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이브를 충분히 활용하겠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질문들 그리고 또 매매하시다가 요런 때 참 애매할 텐데 라고 하는 제가 겪었던 부분들 그대로 담고 또 문의가 들어오게 되면 충분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클래스반의 강점이 될 겁니다.